안녕하세요, 우리밋입니다. 오늘은 2019년 카카오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문제는 실패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게임 개발자 오렐리는 큰 고민에 빠졌다. 그녀가 만든 프렌지 5000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렐리를 위해서 실패율을 구하는 코드를 완성하라. 실패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스테이지에 도달했으나 아직 클리어하지 못한 플레이어의 수 나누기 스테이지에 도달한 플레이어 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일단은 읽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스테이지의 개수는 n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게임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현재 멈춰 있는 스테이지에 번호가 담긴 이 스테이지스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실패율이 높은 스테이지부터 내림차 순으로 스테이지에 번호가 담겨 있는 배열을 리턴 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n이랑 스테이지스라는 매개 변수가 주어지는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은 스테이지의 개수 n은 1 이상 500 이하의 자연수이다. 스테이지스의 길이는 1 이상 20만 이하이다. 스테이지스에는 1 이상 n 플러스 1 이하의 자연수가 담겨 있다. 각 자연수는 사용자가 현재 도전 중인 스테이지의 번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단 n 플러스 1은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클리어한 사용자를 나타냅니다. 추후에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실패율이 같은 스테이지가 있다면 작은 번호의 스테이지가 먼저 오도록 하면 된다고 하네요. 스테이지에 도달한 유저가 없는 경우 해당 스테이지 실패율은 0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출력 예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은 5고 스테이지스에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스테이지스는 플레이어가 도전 중인 스테이지들을 나열한 리스트입니다. 이러한 예를 아래에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스테이지는 5개인데 왜 6까지 해 놓았냐 라고 하면은 이 안에 6이 있습니다. 6은 무엇이냐? 모든 스테이지를 완료한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해당하는 숫자들은 현재 도전 중인 단계라고도 하고 이 전 단계까지 완료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리절트는 무엇이냐? 실패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리스트입니다. 이 리절트를 반환해 주면은 해당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실패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초록 글자를 보시면 됩니다. 1단계의 실패율은 fail rate라고 하겠습니다. not clear. 다시 말해서 스테이지에 도달은 했는데 아직 클리어하지 못한 플레이어의 수를 의미합니다. not clear 플레이어 수 나누기 all 플레이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스테이지에 도달은 했는데 아직 클리어하지 못한 플레이어, 즉 얘를 말하는 거지요. 이 한 명 그리고 스테이지에 도달한 모든 플레이어의 수, 이 모든 플레이어의 수를 의미하지요. 즉 8명이 됩니다. 따라서 1 나누기 8을 하면은 1단계의 실패율이 나오게 됩니다. 2단계의 실패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 도달은 했으나 아직 클리어하지 못한 플레이어의 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3명이 존재합니다. 스테이지에 도달한 모든 플레이어의 수는 전체 플레이어의 수에서 얘만 빼주면 되겠네요. 즉 이렇게 8명에서 1명을 빼니까 7명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처럼 3 나누기 7이 되는 것입니다. 3단계도 마찬가지고 4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단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에 도달했으나 아직 클리어하지 못한 플레이어의 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해당 5단계를 완료한 플레이어입니다. 따라서 not clear 플레이어는 0이고 스테이지에 도달한 플레이어의 수는 1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실패율을 구할 것입니다. 실패율을 구한 후에 실패율을 정렬해 줄 것이고 정렬된 실패율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패율을 만든 후에 단계별에 따른 실패율을 딕셔너리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딕셔너리에 단계에 따른 실패율 를 각각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딕셔너리를 정리해 주어야 하겠네요. 단계별로 딕셔너리에 삽입해 주기 위해서 1단계부터 n단계까지 반복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n단계까지 돌려야 하기 때문에 n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될 것 같네요. 발음 괜찮나요? 이제는 스테이지스에 있는 원소를 카운트해서 all 플레이어 변수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을 돌 때마다 초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포문의 밖에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율은 이와 같이 정의되기 때문에 not clear 플레이어 수를 먼저 변수에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당 리스트에서 해당 단계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not clear 플레이어에 담아주게 됩니다. 이제 실패율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딕셔너리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단계가 지날 때마다 all 플레이어에서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플레이어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딕셔너리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에 따른 실패율이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단계별 실패율에 의해서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렬 함수로 sorted를 사용해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딕셔너리에서 1번지에 위치하는 것들을 키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값들이 있을 때 이 키 값이 0번지고 밸류가 1번지에 위치하게 됩니다. 1번지로 정렬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밸류로 정렬을 해주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이 익명 함수인 람다를 이용했기 때문인데, 살짝 말씀을 드리면 람다는 이터러블 객체마다 원소를 하나씩 x라는 변수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x는 이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x1은 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따라서 딕셔너리의 밸류를 키로 정렬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orted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환되는 값을 변수로 따로 담아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변수를 dicsort 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print dicsort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작은 밸류의 값 순서대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림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버스 파라미터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result라는 리스트에 이 키값들만 담아서 반환을 해주면 해당 문제는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해당 리스트를 돌면서 0번지에 있는 값들만 빼주면 됩니다.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코드를 채점하고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런타임 에러들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외 처리는 우리가 처음에 문제 해설을 읽었을 때 있던 제한 사항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스테이지에 도달한 유저가 없는 경우를 따로 예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테이지에 도달한 유저를 all player라는 변수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if all player가 0일 때는 실패율도 0으로 초기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ll player가 0이 아닌 경우는 else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렬된 실패율을 반환할 때 우리는 이 포문을 comprehension이라는 파이썬의 기능을 사용해서 한 줄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세 줄이었던 포문이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CPU 메모리 차지 면에서도 빠른 속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드 채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풀이를 확인하고 카카오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정렬한 값을 반환을 해 주었네요.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컬렉션 모듈을 사용한 사람도 있네요. Q를 이용해서 굉장히 어렵게 풀었는데 잘 풀었네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